사람 몸도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CT나 MRI 찍으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네. 예,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성과 수율을 높이려면 네. 빨리 하면서도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지금 배터리 업계의 굉장히 어떤 그 도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일렉의 한주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수율, 수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거 생산할 때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배터리 쪽에서도 수율 중요하죠. 뭐 어떤 제조업이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라인 깔아놓고 하는 이 수율은 네. 참 뭐라 그럴까 빨리 생산성도 올리고 싶고 수율도 높이고 싶고 근데 그 두 가지가 이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돌리면 그만큼 이 폐급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폐급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됩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죠. 우리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폐 웨이퍼들 재생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재생시키곤 하죠. 네, 되게 재생 민감한 웨이퍼들도 주제이긴 있고요. 하죠. 네. 네.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 희귀 금속들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다 재활용들을 하고요. 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 만들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페스 같은 거 발생하잖아요. 네. 배터리도 이제 그 만들고 난 찌끄레기가 있습니다. 찌끄레기. 폐급 찌끄레기 뭐 이렇게. 예, 근데 그 찌끄레기의 가치가 매우 높아요. 그 찌끄레기를 그래요? 전문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스크랩이라고 하고요.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전문적으로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굉장한 이권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크랩 안에 금속과 네. 양극재, 음극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금속 자체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양극재도 재활용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이걸 잘하는 데가 OLED 재료 재활용 사업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수율하고는 별 관계 없죠. 뭐 버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거기는 증착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재료들이 붙어 있는 부분들 긁어내서 가져가서 하는 것들. 네. 뭐 그런 것들은 지금 본딩 와이어 할 때 그 도금 할 때도 금 긁어내는 금이죠, 것도 굉장한 이권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 긁어내는 것들. 뭐 이건 또 수율하고는 별 관계는 없으니까 배터리도 이제 공정마다 수율이 있을 테고, 네. 그렇죠? 그리고 최종 제품으로 나왔을 때 최종 수율이 있을 텐데 뭐 어떻게 됩니까? 수율이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믹싱, 원료 투입, 그다음에 전극,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것. 여기 이 단계에서의 수율이 존재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립 공정.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형태를 만들고 네. 여러 가지 소재를 집어 넣어주는 공정까지의 네. 수율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후공정. 네. LG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을 집어넣고 충방전을 반복하고 에이징을 하는 단계까지를 후공정으로 포함하지만 네. 삼성 SDI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주입 공정까지가 네. 조립 공정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여튼 믹싱과 전극, 조립 공정, 그다음에 마지막 후공정 요 세 가지의 수율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예를 그러니까 이제 최종 수율은 그 수율보다 훨씬 낫겠네요. 다 종합해야 되니까. 그게 좀 고민인데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터리 조립 공정까지 수율이 괜찮게 나와도 네. 막판에 후공정할 때 거기서 또 왕창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우리 반도체 들어갈 때 보통 웨이퍼 투입부터 마지막 칩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걸리잖아요. 네. 배터리도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한 달이라는 기간 중에 보름 이상을 후공정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반이네요, 반. 많이 보내죠. 우리가 숙성시켜야 되니까. 네. 그 공정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해서 네. 전류 전압이나 우리가 온도, 베이킹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요. 저는 이제 여러 번 장을 담근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제 전부 재활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율이 전부 낮아지겠죠. 그러면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셀 회사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할 텐데 주로 뭐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네. 검사 장비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공정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마다 제대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반도체가 훨씬 더 이제 미세 공정이니까 네. 그 안에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도 하잖아요. 네.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소재를 네. 우리가 한번 배터리 형태로 만들면 볼 수가 없어요. 뭐 그렇죠. 예, 근데 물론 본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엑스레이로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정상품인지 불량품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후공정에 가서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해봤을 때 최종적으로 판별음이 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검사 공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최근에 많이 고도화가 됐죠. 특히 중간 중간에 하지 않던 검사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전극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은 광폭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광폭에 비전 카메라를 굉장히 예를 들면 광폭 같은 경우에는 6개씩 설치를 합니다. 네. 6개씩 설치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제대로 활물질이 붙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네. 그 검사 공정이 추가로 많이 도입이 됐고요. 네. 그 다음은 울트라소닉, 이제 초음파? 초음파로 네. 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하냐면은 이제 동박이다, 동박 쪽이다, 음극 네. 쪽이죠. 동박에 활물질이 발라져 있고 그 두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두께를 측정하는데 이 속도가 느려요. 우리가 프린터 예전에 잉크젯 프린터 인쇄하듯이 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활물질 이 극판을 검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수율과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검사 장비를 좀 많이 들여놔서 조금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하겠다라고 투자를 하면 수율은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군요. 왜냐하면 모르면 그냥 나가는데. 그렇죠. 네. 그랬다가 네. 몇 번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서 자기네들도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음. 그때 이제 반박할 근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 특히 이 배터리 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셀을 자료 화면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셀의 적층이 한 200개에서 300장 정도 되거든요. 네. 그 200장, 300장이 가지런히 우리 A4 용지 처음에 이제 포장 뜯고 나면 아직 가지런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중간에 어긋나면 불량이에요. 음. 그거를 잘 검사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우리도 엑스레이 검사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정기 뭐 건강 검진이나 하죠. 근데- MRI도 하고 엑스레이도 하고 CT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쓰는 거예요. 네.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음. 그다음에 이제 외관 검사도 다 병행을 합니다. 들여놓으면 장비 가격도 장비 가격이 있지만 어쨌든 그 검사하는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량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데이터를 다 남겨놓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해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들어간 게 비전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나 3D 시스템 결국에 영상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 이것들을 잘 판별해서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를 보통은 이제 머신 러닝이나 좀 더 이제 우아하게 표현하면 AI죠. 그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보는 게 뭐 사람 몸도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CT나 MRI 찍으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네. 예, 이게 또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성과 수율을 높이려면 네. 빨리 하면서도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지금 배터리 업계의 굉장히 어떤 그 도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광고를 위해서 찍고 있는 영상이고요. 7월 27일 날 저희가 배터리 생산 시율을 높이는 마법의 지팡이라는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와서 들으시라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모르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드림이라는 회사 얼마 전에 상장했죠. 상장했었죠. 차세대 배터리 외관 검사 장비에 대해서 좀 어프로치를 하고 있죠. 이 회사는 원래 디스플레이 쪽 디스플레이 하다가 중심이었고, 자비스라는 회사가 AI를 활용한 초고속으로 배터리를 검사하는, 여기도 엑스레이가 기반 아닙니까? 엑스레이가 기반인데 네. 최근에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들어서 네. 이게 생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엑스레이도 정확하게 찍는 각도가 중요해서 이 회사가 거기에 대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그넥스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EV 배터리 인스펙션 바이 딥러닝으로 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딥러닝을 활용한 배터리의 어떤 신뢰성 검사 네.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고, 미섬 시스텍이라는 회사는 저희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다뤘었나요, 이 회사? 안 미성 다뤘나요? 시스템은 저희가 몇 번 언급은 드렸었는데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이 배터리는 그 셀 자체로는 쓰기가 어렵고 네. 어떤 종류의 제품이라도 모듈이나 팩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 우리 뭐 전자담배도 해야죠. 뭐 네. 전자담배도 그 안에 배터리 들어 있거든요. 네. 이런 모듈이나 팩을 할 때 그 배터리의 특성이 매우 중요해요. 네. 내가 뭐 전기 자전거에 쓸 거냐, 전기차에 쓸 거냐, 아니면 뭐 전자담배에 쓸 거냐, 아니면 하다못해 손선풍기에도 18650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네. 그런 배터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특성 평가를 하는 검사 장비를 이 회사에서 자기네들만의 고유 기술을 가지고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베이커 휴즈 코리아라는 곳에서 배터리 안전을 위한 비파괴. 뭐 파괴는 이제 이 말이 좀 입에 있지 않은데 예. 비파괴 검사. 뭐 검사 신뢰성 분석하는 데서는 비파괴. 뭐 하여튼 뭐 자르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장비를 활용해서 파괴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검사를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베이커 휴즈 코리아에서 설명을 하기로 했고 또 하나기술 예전에 저희 뭐 유튜브에도 네. 회사 관계자가 나와서 회사의 어떤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 장비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배터리 진단 및 재활용 장비 솔루션. 재활용 장비도 하나 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요즘 폐배터리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또 그 성일하이텍이 공모가 상담 밴드를 초과했는데 그 회사는 관심 많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죠. 폐배터리가 노다지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간에 중요한 건 전기차에서 배터리 팩을 뜯어냈다는 거죠. 그렇죠. 뜯어냈는데 이 안에 좋은 놈과 안 좋은 놈을 선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음. 그걸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이 회사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고철이 왔는데 어떤 게 좋은 고철이고 나쁜 고철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로세싱이고요. 빨리 분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다음에 필즈 코리아라는 곳에서 주요 배터리 장비 수출국의 안전 규정에 대해서 안전 규정 결국은 이 수율이라는 것이 뭐 불량이 났을 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엑스레이나 3D CT는 결국 방사선을 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뭐 가까이 가면 우리도 이제 그 CT의 방사선 조사량이 굉장히 많고 이제 일정량이 정해져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 규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거기 뭐 차폐도 잘 해야 되고요, 당연히 당연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살펴볼 수가 있게 됐죠.